내가 뷰예술신학교의 문예창작과 교수를 할 때 일이다. 어느 날 학교에 갔더니 학장이 내 강의실 앞까지 와서 빙그레 입가에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송 교수님, 오늘 강의 마치고 가실 때 잠깐 제 방에 들렀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 학장이 날 보고 이제 그만두라는 말을 하려나 보다 했다. 그 말 아니면 학장이 날 보고 자기 방에 들르라는 말을 할 리가 없지 싶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 평소에 나는 강의 외에는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었다. 강의만 하고 나면 총알같이 강의실을 빠져나오곤 했다. 다른 교수들과 술자리에 어울리지도 않고 어떤 보직도 다 선양하였다. 재단이나 학장, 동료 교수들을 비난한 적도 없고 학교 운영을 비난한 적도 없다. 날 말로 강의 하나는 누구 못지않게 열정적으로 잘하고 학생들 정신을 쏙 빼놓을 정도로 잘한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그런데 왜 날 그만두라고 할까? 자못 궁금하고 자못 의아했다. 학장실로 갔다. 학장이 바카스 한 병을 내게 권했다. 사양하지 않고 받아서 뚜껑을 천천히 땄다. 단숨에 마셨다. 학장이 말했다. 송 교수님, 제가 교수님 강의를 한 학기 동안 도강을 했습니다. 나는 무슨 말인지 감을 잡지 못하고 어리둥절했다. 그러자 학장이 유들유들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송 교수님께서 문예창작 선교학과 2학년에게 하는 아동문학 특강을 제가 한 학기 동안 도강했습니다. 예. 그때까지도 나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다. 학장이 활짝 웃으면서 말했다. 그 강의실이 바로 제 옆방이라서 가만히 있으면 다 들려요. 벽 공사를 하도 부실하게 해서 옆 강의실 소리가 다 들려요. 아, 그제야 나는 학장의 말을 이해했다. 그런데 내 강의를 한 학기 도강했다면 내 강의에서 무슨 잘못이라도 발견했다는 것일까? 아니다. 아니면 내 강의 중에 교단을 비난하거나 학장을 비난한 적이라도 있단 말인가? 아니다. 내 강의 수준이 시원찮다는 것일까? 아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란 말인가? 나는 바카스병이 빈 줄도 모르고 입에 갖다 댔다. 병을 끝까지 기울여도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 이런 광경을 본 학장은 아무 말도 않고 간이 냉장고에서 바카스를 한 병 더 꺼내와서 내게 권했다. 감사합니다. 학장님. 졸지에 난데없이 평소에 안 먹던 바카스를 2병이나 마셨다. 학장이 말했다. 송 교수님 강의를 정말 잘하시더군요. 제가 도강을 하면서 감동한 적도 많고 감탄한 적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니, 학장의 본심이 뭘까?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서론을 길게 할까? 용건이 뭘까? 가만히 있기가 어색해서 짧게 대꾸를 했다. 그래요? 격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학장님, 칭찬이 아니라 극찬입니다. 송 교수님, 나는 학장이 나를 어디까지 몰고 가려고 이러는지 도무지 짐작을 할 수가 없었다. 학장이 말했다. 송 교수님,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말하겠습니다. 송 교수님처럼 강의를 잘 하시는 분은 목회자가 되시면 설교를 아주 잘할 것입니다. 송 교수님처럼 열광하고 명강의를 하는 분이 목회자가 되어서 부흥회 같은 데서 설교를 하면 신도들이 다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겠습니다. 그래서 송 교수님께서 우리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와 함께 교회 일을 하실 의향이 있는지요? 세상에, 참으로 뜻밖이었다. 대답을 해야 했다. 제가 지금 신학 공부를 정식으로 해서 목사 안수 받기는 너무 늦지 않습니까? 송 교수님께서 그동안 함석헌 선생과 우찌무라 선생의 성경 공부를 오래 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강의 시간에 이따금 인용하는 성경 해설은 아주 신선한 충격을 주더군요. 그리고 여러 방면에 박식하기까지 하니까 송 교수님이 원하시면 특별히 봐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봐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요? 남의 눈만 없으면 목사 안수를 드리면 좋겠는데 남의 눈과 사회의 이목이 있으니까 최소한 형식만 갖추면 편리를 봐드리겠습니다. 학장의 태도는 진지했다. 나도 진지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학장이 계속 말을 이었다. 송 교수님께서 어차피 학교에 강의를 하러 매주 나오시니 그날 저녁 시간에 목회자 과정의 얼굴만 비치면 됩니다.
물론 학비는 전액 장학금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뜻밖의 파격적인 제안에 점점 흥미가 발동했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학장님, 만약 제가 학장님 조언을 받아들여서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 교단의 개척교회도 많고 교단의 부흥 목사로 일할 수도 있고 그거야 여러 가지 길이 있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학장님, 호의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격도 없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송 교수님,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자격은 충분히 차고도 넘칩니다. 차근차근 시작하면 자신은 금세 생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당장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다음 주에 학교에 갔더니 학장이 또 보자고 했다. 강의 마치고 갔더니 또 바카스 한 병을 건네는 것이었다. 나는 단숨에 마셨다. 그리고는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를 되풀이해서 하는 것을 빙그레 웃으면서 듣기만 했다. 학장님, 호의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격도 없습니다. 지난번처럼 사양하고 나왔다. 그 다음 주에 학교에 갔더니 학장이 또 보자고 했다. 학장이 단판을 지어야겠다는 태도로 말했다. 송 교수님, 우리 교단에 송 교수님 같은 실력 있고 가슴이 뜨거운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교세 확장을 위해서도 그렇고 교단 부흥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없다니 뭐가 자신이 없습니까? 내가 말했다. 딱 한 가지가 자신 없습니다. 딱 한 가지? 그게 뭡니까? 학장님, 가령 목회자가 되면 설교도 잘해야 하는데 그것도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빈하게 사는 것도 자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잘못 일어나는 스타일이라 새벽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자명종을 여러 개 사놓고 일어나면 될 것입니다.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것은 기초만 약간만 해도 된다면 그것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자신이 없습니다. 학장은 내 쪽으로 몸을 숙이면서 말했다.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송 교수님. 내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성도들 중에 내 가슴을 설레게 하는 예쁜 여자가 있을 경우, 신방을 가거나 상담을 할 경우 단 둘이 있을 때 손이라도 덥석 잡으면 한순간에 그동안 쌓아온 것이 다 무너질 것 아닙니까? 그 점이 자신 없습니다. 하하하. 학장은 호탕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송 교수님, 정말 멋집니다. 그 문제는 목회자라면 누구나 겪는 문제이고 누구나 넘어야 할 산입니다. 송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그 문제로 말썽이 나서 도중하차하는 목회자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장은 그런데 하고 뜸을 들였다. 내가 물었다. 그런데 송 교수님은 만약 그 문제로 사고를 쳤다고 해도 사고 수습을 잘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함께 호탕하게 웃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말했다. 학장님, 호의는 고맙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없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학장은 내 등 뒤에서 계속 호탕하게 웃고 있었다. 그런데 학장이 한마지막에 사고 수습을 잘 하겠다는 그 말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칭찬이 아니라 욕이지 싶었다. 그 순간 갑자기 나는 뒤통수가 근질근질해지기 시작했다.